이런 파급 효과가 올 거라고 다 예상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까지? 그럼요. 그러면 정말 더더구나 나쁜 놈이네. 자, 먼저 발언의 실체. 조금 전까지 이준석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확인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 있는 발언이다 라며 이재명 후보와는 무관하다라며 지금 피해가고 있었단 말이죠. 조금 전까지 약간의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 있는 발언을 보편적으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근거 없는 말을 가져온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앞부분에서 쭉 이어지죠.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분열되는 것은 양 세력의 고조되는 언사. 자,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사실 이런 역치가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이런 언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제가 여기서 음소거하겠습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합니다. 또다시. 잘했죠. 네, 잘했어요. 잘했죠. 자, 요거는 아주 들어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노련하게 잘했어요. 사과 말씀을 드렸고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칭찬하고 싶어요. 네네, 잘했어요. 딱 끊었습니다. 네. 사과했어요. 자, 여기서 이준석이 멈췄어야 되는데 멈췄어야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추가로 새롭게 지금 여태까지는 이미 공격 받아온 내용이었고 새롭게 추가로 지금 칼을 꺼내든 거예요. 그게 이른바 젓가락 망언인데, 자,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들려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들려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공격하고 이재명 후보 가족 얘기를 하고 나서 이어지는 거예요. 권영국 후보님, 사실 이재명 후보. 자, 권영국 후보한테 이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는 이미 사과를 받아냈어. 그러니까 권영국까지 가가지고 전선을 벌리고 싶었던 거야. 권영국의 입으로도 이재명을 공격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지. 근데 여기 멈춰진 표정을 보면은 네. 굉장히 이준석 후보가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사실은 후보님, 이러한 질문을 하려고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하고 표정 하나도 어떻게 연출할지 맞아요. 기획하고 왔다. 기획된 철저히 방언이에요. 기획한 확신범이다. 네, 저는 보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자, 가족 간의 특이한 대화. 앞에서 거론된 거. 다시 말하면 이재명 후보 가족의 발언이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장 또 놀라는 것이, 혹시, 자, 가장 또 놀라는 것이 하면서 그 문제 발언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 가족 간의 대화, 그리고 가장 놀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아들이 했다라고 도는 가짜 뉴스를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겠다. 가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상은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 있는 발언이다라고 계속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오전 들어서 오후까지도 계속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족 관련 사안이었다라고 적시를 하면서 자기의 범행을 시인하기에 이릅니다. 오마이TV인데요.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언론에는 뭐 사과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검증 대상이라며 그러니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떠도는 남이 쓴 전혀 무관한 인터넷의 글이라던 입장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상적인 이재명 후보 일가의 발언이며 이거는 검증 차원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다 라고 실토를 하고 있죠. 이준석이는 네? 어제 그런 사고를 치고 굉장히 이슈를 끌었죠.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어제 오늘 철저히 준비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자, 이렇게 가족 관련 검증 대상이다. 뉴스원은 실제로 기사화하기에 이릅니다. 네, 이준석 원색적 발언 논란에 심심한 사과, 검증은 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가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위선적 행태와 계속 싸울 것.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도 위선적이고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싸우겠다, 검증하겠다라고 지금 오히려 이재명 후보 가족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과 관련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발언을 이재명 후보 가족, 장남이죠, 한 적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도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 카리나라고 하는 가수와 관련돼서 저격하는 댓글들이 쭉 있는데 이 내용도 보면 댓글이 다 달라요. 10월 27일 댓글에 바로 아래에 12월 22일 이렇게 들어가고 그 대댓글이 11월 또 2일이고 이게 다 짝입기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검토 없이 잘 됐다 그러면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작성자가 장남, 아들이라고 그냥 간주해 버린 거죠. 실제로 이 출처는 바로 가세연이고 가세연이라는 거는 조선일보 관련된 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달 22일자 조선일보 단독 보도 및 31일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장남 동호 씨는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포커고수에 최근까지도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실제 가세연에서 했으니까 팩트겠구나. 그러면서 조작된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지. 재질을 정도면. 그런데도 그냥 뭉개버린 겁니다. 왜? 이거를 당시에 캠프나 아들 측에서 하도 그냥 말만 하면 언론들이 그냥 그거 가지고 또 2차, 3차 도발을 하니까 그냥 입국 닫고 그냥 얻어 터진 거야. 이번에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시급하게 가장 이른 시각에 페북과 트위터 그리고 우리 고발뉴스 유튜브 게시판에다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성폭력성 망언은 확인 결과 찌라시 가짜 정보에 근거한 허위 사실 적시입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은 그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더군요. 해당 발언을 기정사실로 놓고 작성된 언론 보도 역시 2차 가해입니다. 오늘 고발뉴스 보도 예정. 네, 제가 30년 취재한 기자로서의 공력과 저의 최소한 서푼짜리 신뢰를 걸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가 취재했고 어떤 내용을 확보했는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제가 공개해드리기 곤란하다. 왜? 어떤 식으로든 또 이 아드님 관련해서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제가 그거를 밝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가능한 모든 확인 결과 이 후보 아들은 그와 같은 글을 쓴 적이 없어요. 더 놀라운 거는 최초의 가세연과 저 조선일보가 거론했던 그 공격성 글은 전혀 여성 비하와 상관없는 거야. 게임을 하다가 남성한테 홧김에 그냥 남자들한테 쓰는 욕, 통상적인 욕을 한 거야. 근데 그거를 전혀 다른 맥락으로 그냥 발생시킨 거예요. 전혀 새롭게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끼리 하는 그런 욕을 마치 여성한테 한 욕처럼 변질하고 덧붙이고 새로운 욕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제가 좋은 세상이 오면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고 싶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들들과 관련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자식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말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이 있다고 쳐요. 그 삶 자체도 너무나 가혹하고 우리가 지켜봤을 때 안쓰럽고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그나마 그건 아버지가 선택한 삶이잖아. 그런데 우리 지희 씨도 자식 키우잖아요.
자식 있잖아. 그런데 진짜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심지어 제가 이 대선 기점에 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또 다른 또 역공의 빌미가 있어서 그래요. 사찰 의혹까지 있습니다. 사찰 의혹. 사찰 의혹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너무나 가혹하고 거의 진짜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 이재명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기의 뭐 꿈도 절도 요 정도 말씀드려도 되겠죠.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저는 이재명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보수 언론하고 그 이상 말씀드릴 수 없어. 혹시라도 또 2, 3차 공격이 이어질까봐. 잘리고도 잘렸다고 얘기도 못하고 살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너무나 가혹합니다. 참담하고 처참하게 살아요. 제가 말을 못할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지원도 못해. 자식한테. 혹시라도 그게 또 문제가 될까봐.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한테 하지도 않은 여성 상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검토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다시 어버이를 공격하는, 아버지를 공격하는 흉기로 만듭니다. 그러면 아들은 입장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이건 잔인무도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테러예요, 테러. 대변인님. 이게 보수 언론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가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테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분들이 정치인, 언론인들이 아니라 멕시코, 카르텔, 마약상들이 조폭이야, 조폭. 정말 그 가족들을 공격하고 가족들을 막 위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재명의 가족들은 공인들이 아니에요. 정치인도 아니고. 그런데 근거도 없이 자꾸 입에 올리면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계속 망가뜨리고 괴롭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가 이런 파급 효과가 올 거라고 다 예상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까지? 그럼요. 그러면 정말 더더구나 나쁜 놈이네. 방송을 10번도 더 했다는데 그거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랬냐?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의 가족들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인지도 제고죠. 나쁜 인지도도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 그 다음에 유명세에는 도움이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좀 잘했다. 네. 자기들 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내용도 저희가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본인들은 대성공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불쾌한 감정을 줘도 나는 내 이름 석자 국민들 머릿속과 기억 속에 확실히 각인시켰다. 그러면 성공한 것이다. 나쁜 인지도도 정치인에겐 필요하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계산을 하는 정치 모래배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일부터 제대로 된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